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 이철우. 우리의 모든 관계는 만남에서 시작된다. 만남 없는 관계란 있을 수 없고, 설사 있더라도 극히 드물다. 만남은 직접 얼굴을 마주한 대면적인 만남이 주류이지만, 전화나 메일을 통한 만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첫 만남일 것이다. 첫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첫 만남에서 형성된 인상을 좀채 바꾸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쓸 수 있는 정보라고는 기껏해야 상대방의 외모, 목소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럼에도 사람들은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무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든다. 얼굴 모습과 체격, 그리고 신장 등의 겉모습과 제스처, 말투라는 극히 제한된 정보로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판단해버린다. 뚱뚱한 사람을 보면 낙천적이고 성격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먹는 것 하나 못 참는 절제 없는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사람도 있다. 마찬가지로 마른 사람을 보곤 지적이고 샤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얼마나 성질이 못됐으면 저 나이에 살도 제대로 찌지 못했냐면서 속 좁은 사람으로 쳐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잣대로 제멋대로 다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더욱이 한 번 형성된 첫인상은 잘 바뀌지를 않고 계속 꼬리를 끌어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첫인상은 왜 바뀌기 어려운 것일까? 극히 제한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첫인상을 사람들은 왜 바꾸려 들지 않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인상이 바뀌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가설검증 바이어스란 편견 때문이다. 사람이란 누군가의 첫인상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내린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이 내린 판단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받아들이더라도 쉽게 잊어버린다. 뚱뚱한 사람은 절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뚱뚱한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아예 무시해버린다. 이러한 과정을 거듭해가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제멋대로 확신해버린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심리학에서는 가설검증 바이어스라고 부른다. 가설검증 바이어스를 입증한 연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 스나이더와 스완이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실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인 대학생들에게 외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적은 카드를 주고 지금부터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이 이 카드에 적힌 타입의 사람인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고 나서 대학생들에게 만일 당신이 파티의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끌벅적한 파티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과 같이 적혀 있는 26가지 질문 항목을 보여주고 이 질문 가운데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 12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 12개를 26가지 질문 항목 가운데서 골라주세요라는 식이 되겠다. 이렇게 지시를 받은 대학생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최초의 가설. 다시 말하면 처음 받은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질문을 택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양쪽을 골고루 섞어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다. 여러분이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전략을 택하고 있었을까? 실험의 결과를 보면 실험 참가 대학생들은 처음의 내용을 부정하는 질문보다는 주어진 가설을 증명하는 질문을 선택하고 있었다.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존재가 입증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은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우선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미리 생각해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정보만을 취사 선택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확인된다. 이러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혈액형에 따라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듯이 여겨지는 주된 이유 역시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다. 혈액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성격이나 행동만 의도적으로 수집되고 또 그것들이 축적된 결과 혈액형이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믿게 된다. 가령 A형의 경우 내성적이고 소심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줄 수 있는 정보만을 받아들인다. A형의 사람이 대범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기억에 남는 것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행동뿐이다 보니 혈액형 성격학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람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555개의 단어를 정리한 적이 있다. 555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사람의 성격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사람의 성격이란 때와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직장에서는 자상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어마디어마한 아버지로 군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또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수줍어 말도 잘 못하던 친구가 친한 친구끼리만 모였을 때는 전혀 다른 대범함을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람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선입관에 의해 형성된 첫인상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극히 제한된 정보를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여 자기 마음대로 형성한 것이 첫인상이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가설검증 바이어스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결국 우리가 가설검증 바이어스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첫인상에 쓸데없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